안녕하십니까. 세계 최초 뉴스 오픈마켓 뉴스캔 SNSTV 뉴스투데 사업 시간입니다. 4대강, 보금자리, KTX, 공항, 해양까지 어느 한 가지도 가볍지 않은 키워드인데요. 이를 정책적으로 총괄 현장 지휘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국토해양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하늘, 땅, 바다에서 숨쉬는 생물을 뺀 모든 분야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님을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 중심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관님.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청하는 네티즌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제1차관 한만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 차관님. 4.12 19대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공약이나 후보자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가 차관님과도 관계가 있는 4대강인데요. 4대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4대강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차관님, 바로 이틀 전이죠. 국토해양부 4대강 특별점검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대강 현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하지만 16개의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준공도 하기 전에 이런 결함이 발생한 건 보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무척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누수 또는 물비침 현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물비침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미관 등을 고려해가지고 에폭시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그걸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비침 현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만 앞으로 담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압으로 인해서 일부 또 물비침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즉시 보완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시민단체 주장처럼 심각하지가 않다. 누수 문제는 다 해결됐다. 안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단체는 물비침이라는 용어는 국토부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용어로 물비침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예, 일반적으로 누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수라고 그러면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정도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물비침, 그래서 이것이 약간 물이 스며나오는 정도고, 그것이 또 낮이 되면은 다 이것이 말라서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비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지적한 부등치마도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부등치마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무등치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콘크리트 타설물 같은 경우에 한쪽 집안이 약간 깔아앉는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반대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등치마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보의 구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보가 그냥 하상 바닥에 그냥 앉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안반까지 다 그것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이 높게 있는 데는 직접 보를 갖다 그 위에다가 타설하는 그런 공법을 쓰고, 안반이 하상으로부터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데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그것이 보를 지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상세골이 많이 일어났던 창녕 함안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보호가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콘크리트 파일 3,200개가 보호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참 많습니다. 국민들도 피곤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반대측이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조사나 평가에 참여해달라고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또 앞으로 논란 종식을 위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전혀 입장이 다른 관점에서 계속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일단 객관적인 학계나 이런 분야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일단 조사단을 구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서 이번에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많은 이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민들의 의혹과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국토부나 반대층 모두 내세우는 게 전문가의 평가라고 해서 더 혼란스러운데요. 전문가라면 적어도 공통된 평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차관님, 같은 현상,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저희가 구성했던 합동조사단과 다른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배경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현상이라든가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반대하시는 분들 대개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조사단에 참여한 분들도 맡고 계신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이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사실과 그 원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논의 끝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 자체는 다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이 논란이 해소돼서 4대강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의 강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한 차관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왜 필요했고 또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특수한 지역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1300mm 정도 비가 오는데 그 대부분이 5월부터 9월 아니 그 정도 사이에 몰려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름에는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또 그때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걸 가둬서 활용을 못하고 다 유출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오히려 물이 부족해서 또 고통을 겪는 그런 상당히 그 여건상으로 불리한 그런 지적학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거고요. 그것이 실제로 작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렸는데도 피해가 예년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와 같이 출발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국토부의 올해 중점 사업계획과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유진이었습니다.